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자, 이번에는 26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고 항공사진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도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그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거는 제가 항공사진을 직접 띄워봐가지고 추천 물건 할 때 여기는 이렇게 1974년도 이전에 66년도에 항공사진이 있으니까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고 추천 물건에 제가 강의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러면 교수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법인으로 낙찰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영농계획서 없이 그냥 농지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법인으로 낙찰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저도 그 말은 맞다. 그때 그러면 제가 법인으로 한번 입찰해 보겠습니다 해서 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상당히 높으면 2600제곱미터면 약 한 800평 정도쯤 되는 땅에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나중에 지은 거고 이 집은 1966년도 이전부터 지어졌던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집은 얼마 전에 지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목이 답으로 93평입니다. 감정가가 4,600이 2,300만 원까지 떨어져 갖고 우리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냥 우리만 들어가서 2,400만 원에 낙찰 들어가서 불허가 받았던 사례입니다. 자, 지목이 답이죠.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주택이 있는데 이게 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옥으로 오래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항공사진으로 보면 1966년도 이전에 진 집입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 반려, 알림. 반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부허가 건물이 있어도 반려가 있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있습니다. 원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불법 건물이 있으면 반려가 아니라 미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발급. 농지법상 농지인데 합법적인 건물이 있든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 미발급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반려를 할 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입찰 보증금을 띄는 반려인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되는 반려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 사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반려 사유. 해당 농지에 조성한 농지물은 농지법 시행일 이전 191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농지법 이제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사유되나. 그러니까 조금 아까에 있던 것은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건이라고 해놓고 네가 원상복구 못하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고 이번 담당자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하다고 사유되나. 뭐라고 했냐면 이 담당자는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이 있죠. 이 800평 중에서 집이 있는 이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다를 법인이 산다 그러면
여기 집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법인이 취득할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담당자가 봤을 때에 나머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담당자의 주관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필지는 분할하지 않고 한 필지를 가지고 농지취급을 해주냐 아니냐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개인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다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여기에 농사를 안 짓고 있죠. 안 짓고 있으면 왜 농사를 안 짓냐고 오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담당자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갖고 내가 농지취득제를 발급받았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무슨 문제가 있냐 해도 담당자가 그런 내용 아무 소리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는 필지별로 전부 다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담당자도 있지만은 땅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 일부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입찰 보증금을 띄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낙찰 받은 수강생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자기는 그렇게 볼 수 없대. 그래서 내가 여기 그 가역면 면장하고 농지 담당자하고 우리 낙찰자하고 저하고 넷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면장이 해주라고 말해서 안 하더라고요. 여기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보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여기는 이게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필지는 법인 사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그 여자인데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내 담당자의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맞습니다. 근데 건물이 지어진 나머지는 내가 보기엔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 법인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토를 이렇게 달아서 자기 뭐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뭐라고 했죠? 담당자가 뭐라고 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반려사유를 달았잖아요. 억울하다 그러면 이걸 갖고 행정소송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하고 면장은 담당자가 저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면장으로서 담당자가 판단하는 걸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면장도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데는 아무 소리 못하고 또 면장도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는데 내가 담당자한테다가 강요할 수는 없고 만약에 지금 억울하시다 그러면 심판을 한번 받아보시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게 판결까지 가봤으면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라고 왔냐면 여기 보면 경매를 집어넣었죠.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은 여기 뭐야? 누가 있죠? 여기 보면 그 왜 김누구가 근저당을 하고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으면 낙찰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든지 하면은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딱 제기를 했더니 얘는 이제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은 법원에다가 그거 배당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봐야지 되겠고 판결을 받아서 지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배당받을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급했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가 돈 이렇게 했는데 급한데 내 저당권을 지금 받을 게 지금 얼마죠? 받을 게 얼마죠? 1억이잖아요. 1억인데 그 1억을 나한테 얼마만 주면 팔겠다. 저당권을 팔겠다. 자기 돈이 좀 급하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거를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장담도 못 하다 보니까 좋다. 그럼 뭐 돈 2천만 원 줘? 그럼 이 팔게 오케이 줘.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사버린 겁니다. 사버리고 취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취하시켜서 우리 입찰보증금 받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저당권 산 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입찰 들어가지 않고 배당으로 받아왔던 그렇게 끝을 냈던 사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한 필지 내에 농지법상 농지면적과 농지가 아닌 면적이 혼재되었을 경우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자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여기 이렇게 된 것에 답변한 겁니다. 뭐냐면 지목이 현재 전답 과선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현재 실행상 농지 전용화가 제도가 처음 되어 있는 농지 보존과 이행 간법률 생일 이전 1970년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으로 전용된 부분이 한 필지 내 일부 면적에 국한되고 전용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계획서의 내용에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받자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보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제가 우리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1973년 1월 이진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으로 낙찰을 받지 말고 일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됐다고 담당자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갖고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에 우리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하지 않고 확실하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네.